여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를 잊어버린 걸까요? 울지 마시오, 아이들의 바생님. 이것 좀 봐요. 신선한 채소로 만들면 훨씬 맛있을 그러게 거예요. 말이에요. 벌써부터 냄새가 좋네요. 겨울해가 참 따뜻하던 날이었어요. 저희 집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포근해서 문득 딸아이가 어렸을 때 이 창가에서 놀던 모습이 떠올랐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따뜻한 시간들이 언젠가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릴 거라는 걸요. 저는 올해 65이에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죠. 남편과 함께 작은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딸 하나를 키웠어요. 딸아이 이름은 지은이에요.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죠.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부모로서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지은이가 30살 때 결혼했어요. 신랑 이름은 민수였죠.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키도 크고 말도 부드럽게 잘하더라고요. 대학 교수라고 했어요. 경영학을 가르친다고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지은이를 아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어요. 결혼 준비할 때도 큰 탈 없이 잘 진행됐어요. 사돈 되시는 분들도 점잖으시고 교양 있어 보이셨죠. 서울 강남에 사신다고 했어요. 민수 아버지는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피아노 학원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저희보다는 형편이 좀 나으셨지만 그래도 서로 예의 바르게 대해주셔서 감사했어요. 결혼식 날 지은이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제 손을 잡으면서 울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저 잘 살게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저도 눈물이 났죠.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결혼 후 2년 정도는 정말 평온했어요. 명절 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족처럼 지냈죠. 민수 부모님도 저희를 잘 대해주셨어요. 지은이도 행복해 보였고요. 가끔 전화하면 엄마, 저 정말 좋아요. 민수 오빠가 잘해줘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러다 작년 봄에 지은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첫 손주잖아요. 남편이랑 둘이서 얼싸안고 기뻐했죠. 바로 그날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며느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딸을 위해서요.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고 싶었어요. 제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해주셨던 것들이 있었어요. 임신하면 몸조리가 중요하다고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하셨죠. 특히 삼계탕 같은 보양식이 좋다고요. 어머니는 제가 지은이를 임신했을 때 직접 닭을 잡아서 곰탕을 끓여주셨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작불에 푹푹 고아주셨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요즘은 시대가 달라서 장작불은 아니지만 최고급 재료로 정성껏 만들어주고 싶었죠. 지은이네 집이 강남이니까 가서 직접 요리해드리기엔 부담스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만들어서 가져다 주기로 했어요. 경동시장을 3번이나 갔어요. 좋은 한약재를 구하려고요. 인삼, 황기, 대추, 당귀. 약사님한테 물어보고 임산부에게 좋은 재료들만 골랐어요. 닭도 유기농으로 키운 것으로 골랐죠. 가격이 좀 나가긴 했지만 손주를 위한 건데 뭐 아까울 게 있겠어요. 집에 와서 이틀 동안 푹 끓였어요. 닭은 깨끗이 손질하고 핏물도 여러 번 빼고요. 한약재들은 천으로 싸서 넣었어요. 불 조절도 신경 써야 하고 중간중간 떠오르는 기름도 걷어내야 하고요. 밤새도록 불 조절하느라 제대로 못 잤어요. 국물이 하얗게 우러나면서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남편이 여보, 냄새 끝내주는데 나도 한 그릇 먹어도 돼? 하더라고요. 안 돼요. 이건 지은이 거예요. 라고 했죠. 남편이 웃으면서 딸 바보 엄마라고 놀렸어요. 완성된 삼계탕을 큰 보온 용기 3개에 나눠 담았어요. 한 번에 다 먹기엔 많으니까요. 냉동해 뒀다가 조금씩 데워 먹으라고요. 그리고 임산부에게 좋다는 호두, 잣, 검은깨도 볶아서 따로 포장했어요. 토요일 오전에 지은이네 아파트로 갔어요. 강남 대치동에 있는 새 아파트였죠. 로비부터 고급스러웠어요.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으니까 경비 아저씨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으셨지만 괜찮아요. 딸한테 가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는데 나온 사람은 지은이가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젊은 여자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도 연하게 한 게 뭔가 세련된 느낌이었죠. 누구세요? 그 여자가 물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저, 지은이 어머니인데요. 지은이 있나요? 아, 어머니시구나. 잠깐만요. 그 여자는 문을 반쯤 닫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완전히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 둘, 남자 목소리 하나, 지은이 목소리도 들렸어요. 뭔가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죠. 잠시 후 지은이가 나왔어요. 엄마, 왜 여기 와? 놀란 표정이었어요. 반가운 표정이 아니라 당황한 표정이었죠. 지은아, 엄마가 삼계탕 끓여왔어. 임산부한테 좋다잖아. 경동시장에서 좋은 한약재 사다가. 엄마, 미리 연락하고 오지 그랬어. 지은이가 제 말을 끊었어요. 지금 손님 있어. 아, 그래. 그럼 이거만 드리고 갈게. 저는 가방에서 보온 용기를 꺼내려고 했어요. 그때 아까 그 여자가 다시 나왔어요. 손에 물 한 잔을 들고 있었죠. 지은아, 물 떨어졌어. 정수기에 물 좀 받아줘. 그러고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지은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미안한데 오늘은 좀 다음에 올게요. 엄마, 시간 될 때 제가 집에 갈게. 지은아, 이거 무거운데 어떻게 다시 들고 가? 그냥 두고 갈게. 아니에요, 엄마. 저희 냉장고 지금 꽉 찼어요. 진짜 들어갈 데가 없어요. 제 손에 들린 보온 용기가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틀 밤을 꼬박 세워 만든 음식이 이렇게 거절당할 줄은 몰랐죠. 그래. 그럼 엄마가 다음에 다시.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지은이가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엄마,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전화할게요.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안에서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방금 떠난 것도 모르는 듯 그들의 즐거운 시간은 계속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자꾸만 흘러나오더라고요. 로비를 지나가는데 아까 그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죠. 집에 돌아와서 보온 용기를 냉장고에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미리 연락 안 하고 간 게 잘못이었나 싶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갑자기 찾아오는 걸 싫어한다잖아요.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하지만 며칠 전에 지은이한테 전화했을 때 엄마, 요즘 입덧이 심해서 힘들어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서둘러 만든 건데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지은이가 받지도 않고 그냥 보내더라고요. 남편은 그래. 아마 손님이 있어서 그랬겠지. 나중에 전화하면 알아서 가져가겠지라고 했어요. 남편 말이 맞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후로 지은이한테서 연락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전화가 왔는데 2주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했죠. 지은아, 엄마야, 요즘 어때? 입덧은 좀 나아졌어? 네, 엄마, 많이 나아졌어요. 목소리가 무척 바빠 들렸어요. 그래, 그럼 삼계탕 먹어봤어? 엄마가 저번에, 아, 엄마, 미안한데 지금 회사라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끊어버렸어요. 며칠 후 다시 전화했어요. 이번에도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예전에 지은이 같지 않았죠. 예전에는 전화하면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회사 얘기, 친구 얘기, 민수 얘기. 그런데 요즘은 통화 자체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우연히 알게 됐어요. 제 친구 미숙이가 강남에 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오늘 지은이 봤어. 그래, 어디서?
청담동 카페에서. 근데 언니, 지은이 임신했다며. 배가 좀 나왔더라. 응, 5달 됐어. 그런데 말이야. 미숙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지은이가 여자 둘이랑 있더라고. 나이 좀 있어 보이는 분이랑 젊은 여자랑 셋이 재밌게 얘기하고 있길래 인사하려고 했는데, 응, 지은이가 나를 못 본 척 하더라. 분명히 눈이 마주쳤는데 고개를 돌리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냥 지나쳤어. 혹시 나를 못 알아본 건가 싶기도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지은이가 미숙이를 피했을까? 미숙이는 지은이가 어렸을 때부터 알던 이모 같은 사람인데, 그날 밤 남편이 자고 난 후에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딸이 저를 피하고 있다는 느낌. 아니, 피한다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지은이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죠. 지은아, 엄마가 요즘 너무 바빠서 못 찾아갔네. 언제 시간 되면 엄마가 집에 갈게. 뭐 해주고 싶은 것도 있고. 엄마, 저 괜찮아요. 민수 오빠가 다 챙겨줘요. 그래도 엄마가 딸 위해서. 엄마,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요. 지은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어요. 엄마, 저희가 요즘 좀 바빠서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갑자기 엄마가 미리 연락하고 가면 되잖아. 그것도 그런데 엄마, 저희 시어머니가 요즘 자주 오세요. 그래서 좀, 아, 그래. 그럼 시어머니랑 겹치지 않게.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지은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시어머니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친정 식구들이 자주 오는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그러시는데 결혼하면 시댁 식구가 우선이래요. 친정은 좀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좋대요. 지은아, 그건 엄마, 저도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시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저 이제 민수네 집사람이잖아요. 지은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자주 간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보는 것도. 엄마, 그게 아니라요. 시어머니가 그러는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친정이랑 시댁이랑 공평하게 대하는 게 아니래요. 시댁 중심으로 살아야 한대요. 그게 맞는 거래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 딸이, 제가 낳고 키운 딸이 이런 말을 하다니. 지은아, 너 정신 차려. 그게 무슨, 엄마, 저 이제 끊을게요. 회의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지은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시댁 중심으로 살아야 한대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21세기에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지은이가 요즘 좀 이상해. 시어머니한테 세뇌당한 것 같아. 남편은 처음에는 설마 그러겠어 라고 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니까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내가 민수한테 전화해 볼게. 남편이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저도 옆에서 들었죠. 민수야, 장인이야. 요즘 지은이 좀 어때? 네, 장인어른. 잘 지내요. 입덧도 많이 나아졌고요. 그래? 그런데 말이야. 요즘 지은이가 친정에 좀 소홀한 것 같은데. 아, 그게 민수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장인어른, 죄송한데요. 요즘 저희 어머니가 좀 예민하세요. 임신한 며느리 케어하시느라 피곤하시대요. 그래서 친정 쪽 왕래를 좀 줄여달라고 하셨어요. 뭐, 그게 무슨, 장인어른 이해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도 손주 생각하시는 마음에서 그러시는 거니까요. 나중에 아기 낳으면 다시 자주 뵐 수 있을 거예요. 남편 얼굴이 빨개졌어요. 화가 난 거죠. 민수야, 지은이는 내 딸이야. 사위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장인어른, 죄송하지만 저 지금 강의 준비해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민수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이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큰일이네. 저도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사돈이 며느리한테 친정과 왕래를 끊으라고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것도 임신 중인 딸한테. 며칠 후 민수 어머니한테 직접 전화했어요. 차분하게 대화하려고 했죠. 사돈댁 저예요. 지은이 어머니. 아, 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사돈댁 제가 들어보니까 요즘 지은이가 친정 왕래를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렇게 좀 부탁했어요. 사돈댁, 그건 좀, 사돈댁도 아시잖아요. 임산부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 지은이가 양가 눈치 보느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댁은 없는 셈치고 살겠다고 말할 정도로 친정의 마음이 쏠려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사돈댁,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가 시댁은 없는 셈치고 살겠다고 했다고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제 말은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친정만 챙기고 시댁은 소홀히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미리 선을 그은 거예요. 사돈댁, 그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지은이도 제 딸인데. 사돈댁, 이해해 주세요. 저도 며느리 시절을 겪어봤어요. 그때는 친정에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했죠.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자유로워요. 친정에 매주 가고 친정 부모가 자주 오고. 그러면 시댁은 뭐가 돼요? 사돈댁,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도 기본은 지켜야죠. 지은이는 이제 우리 민수네 집 사람이에요. 그 점을 분명히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랑 대화가 통할 리가 없었죠. 사돈댁, 그럼 아기 낳고 나서는 제가 지은이 좀 봐도 되는 거죠. 그건 그때 가서 봐야죠. 산후조리는 제가 할 거니까요. 사돈댁이 오시면 지은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죠. 제 딸이 출산하는데 제가 옆에 있지 못한다니. 제가 산후조리를 돕지 못한다니.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남편도 화가 났지만 일단 기다려보자. 지은이가 아기 낳으면 정신 차릴 거야. 라고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지은이한테서는 가끔 문자만 왔어요. 엄마, 저 잘 있어요. 아기 잘 크고 있어요. 짧은 문자만 보내고 전화는 안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돈댁, 지은이가 다음 주에 출산 예정이에요. 네, 벌써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병원에. 사돈댁, 죄송한데요. 저희가 병원비랑 산후조리원비 다 낼 거예요. 그러니까 사돈댁은 그냥 집에서 기다리시면 돼요. 나중에 100일 때나 돌 때 보시면 되죠. 사돈댁,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딸 출산하는데 어떻게? 사돈댁, 요즘은 다 그래요. 산후조리원에서 전문가들이 케어하는데 뭐하러 부모들이 병원에 가요. 오히려 방해만 되죠. 저희도 병문안 안 갈 거예요. 지은이가 조리 끝나고 집에 오면 그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사돈댁, 이건 저희 부부랑 지은이, 민수가 결정한 거예요. 사돈댁도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평생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내가 민수한테 다시 전화해 볼게. 남편이 민수한테 전화했지만 민수는 장인어른 죄송해요. 근데 이건 저희 집 방침이에요. 라고만 했어요. 일주일 후 지은이가 딸을 낳았다는 문자가 왔어요. 민수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오늘 건강한 딸 낳았습니다. 모녀 모두 건강합니다. 사진도 한 장 왔어요. 새빨간 아기 얼굴. 제 첫 손녀였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보고 싶었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죠. 남편이 병원 어디냐고 물어봐라고 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병원 어디니? 우리 좀 갈게.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병문안은 사양하시래요. 조리원 끝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여보, 나 그냥 갈래요. 병원 찾아서 갈 거예요 라고 했어요. 남편이 말렸어요.
여보, 진정해. 그렇게 가면 더 꼬여. 일단 참자. 조리원 끝나면 연락 온대잖아. 하지만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밤 손녀 사진을 보면서 울었어요. 이름도 몰랐어요. 민수네 식구들끼리 이름을 지었대요. 저희한테는 나중에 알려주겠다고만 했죠. 한 달이 지났어요. 문자가 왔어요. 장모님, 지은이가 조리 끝나고 집에 왔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잠깐 오시겠어요. 점심 먹고 가세요. 드디어 손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남편이랑 백화점에 가서 아기 옷도 사고 장난감도 샀어요. 지은이 먹으라고 보약도 지었죠. 토요일이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지은이네 집에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을 연 사람은 민수 어머니였어요. 아,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민수 아버지도 계셨어요.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계셨죠. 우리가 들어가니까 고개만 끄덕이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셨어요. 지은이는 안방에 있었어요. 아기를 안고 나왔는데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창백했죠. 엄마, 아빠 오셨어요? 지은아,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민수 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서 참았어요. 손녀 좀 안아봐도 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엄마. 지은이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어요.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작고 보드라운 아기, 제 손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름이 뭐야? 서연이에요. 민수 어머니가 대신 대답했어요. 제가 장명소 가서 지었어요. 서쪽서, 아름다울 연. 서쪽의 아름다운 별이라는 뜻이죠. 아, 예쁜 이름이네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속으로는 섭섭했어요. 왜 저희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았을까? 아기를 안고 있는데 민수 어머니가 아이고, 사돈댁, 아기 목 조심하세요. 그렇게 안으면 안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은이를 키워본 사람인데 아기 안는 법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민수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이 상에 올라왔어요. 고급스러운 한정식이었죠. 분명히 비싼 음식점에서 배달시킨 것 같았어요. 식사하면서 민수 어머니가 말했어요. 사돈댁, 요즘 산후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는 산후조리원도 제일 비싼 곳으로 보냈어요. 일주일에 500만 원 하는 곳이에요. 거기 시설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저는 대답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은이 육아는 제가 다 도울 거예요. 사돈댁은 멀리 사시니까 자주 오시기 힘드시잖아요. 저는 여기서 30분 거리니까 매일 와도 돼요. 아, 네.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는데 민수 어머니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줬어요. 사돈댁, 이거 보세요. 저희 가족 단톡방이에요. 여기서 서연이 사진이랑 영상 매일 공유하거든요. 화면을 보니까 단톡방 이름이 서연이네였어요. 참여자는 민수 아버지, 민수 어머니, 민수, 지은이, 4명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희는 그 단톡방에 없다는 걸. 저희는 그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는 걸. 민수 어머니, 그럼 저희는 그 단톡방에 없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사돈댁. 이건 저희 집안 식구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복잡해지잖아요. 민수 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지은이를 쳐다봤어요. 지은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은아, 너는 괜찮은 거니? 제가 물었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엄마, 저는 지은아 괜찮아. 민수 어머니가 지은이 어깨를 툭 쳤어요. 친정 부모님께도 따로 사진 보내드리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되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돈댁,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저희도 서연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인데 사돈댁,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요즘은 다 이래요. 아이는 아버지 성을 따르잖아요. 그럼 아버지 쪽 집안이 중심이 되는 게 맞죠. 남편이 참고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돈댁,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이한테는 외가도 친가만큼 중요해요.
사돈 어른, 원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니에요. 특히 서연이는 저희 집 장손녀잖아요. 더 각별하죠. 그때 민수가 들어왔어요. 밖에 나갔다가 온 것 같았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오셨어요? 민수야, 너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 남편이 물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단톡방에 우리를 안 넣는 게 맞냐고.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건 어머니가 만드신 거라서 제가. 네가 사위잖아. 내 생각은 없어. 장인어른, 죄송해요. 근데 어머니 성격 아시잖아요. 제가 뭐라고 하기가. 저는 민수를 보면서 실망했어요. 이 사람이 교수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한테 한마디도 못하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랑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둘 다 너무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집에 와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이건 우리가 참으면 안 될 것 같아. 지은이한테 똑바로 얘기해야 해. 그래도 지은이가 힘들 텐데. 지금 참으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지은이도, 우리도. 남편 말이 맞았어요. 그날 밤 지은이한테 전화했어요. 지은아, 엄마야. 네, 엄마. 지은이 목소리가 피곤해 들렸어요. 오늘 너무 속상했어. 엄마, 지은아, 솔직히 말해봐. 너는 지금 행복하니?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았어요. 결혼하면 시댁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근데 요즘은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오세요.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계세요. 아기 돌보는 것부터 뭐 하나 제 마음대로 못해요. 제가 분유타려고 하면 그게 아니야 하시고 기저귀 가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라고 하세요. 지은아, 그리고 엄마, 사실은 제가 단톡방에 엄마 아빠 넣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안 된대요. 친정 식구 넣으면 복잡해진대요. 민수 오빠한테도 말했는데 오빠는 어머니 말씀 들으래요. 지은아, 그럼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오늘 우리 앞에서도 가만히 있었잖아. 엄마, 제가 뭐라고 하면 시어머니가 화내세요. 그러면 며칠 동안 냉전이에요. 민수 오빠도 저한테 어머니 좀 이해해라고만 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제 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며칠 후 지은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서연이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예쁜 손녀. 보고 싶었어요. 답장을 보냈어요. 서연이 보고 싶다. 엄마가 놀러 가도 될까?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요즘 시어머니가 매일 오셔서 엄마까지 오시면 좀. 그 문자를 보고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다음 날 민수 어머니한테 직접 전화했어요. 사돈댁 저예요. 네, 무슨 일이세요? 사돈댁,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돈댁이 지은이랑 저희 사이를 너무 갈라놓으시는 것 같아서요. 사돈댁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는 며느리 잘 돌봐주려고 하는 건데 잘 돌봐주시는 건 감사해요. 근데 저희까지 완전히 배제시키시는 건 좀 심하잖아요. 사돈댁 배제라니요. 그냥 역할 분담인데요. 저는 가까이 사니까 자주 보고 사돈댁은 멀리 사시니까 가끔 보시면 되잖아요. 사돈댁, 그게 문제예요. 가끔 보려고 해도 사돈댁이 막으시잖아요. 제가 언제 막았어요? 단톡방에도 안 넣어주시고 제가 방문하려고 해도 안 좋아하시고 아이고 사돈댁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면 어떡해요. 제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며느리 친정에서 자꾸 오면 며느리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흔들린다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친정을 너무 그리워하게 되면 시댁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래서 친정 왕래를 제한한 거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21세기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사돈댁, 그럼 제가 손녀를 영영 못 본다는 거예요. 에이, 그렇게까지야. 명절 때 보시면 되죠. 1년에 4-5번? 1년에 4-5번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하죠. 너무 자주 보면 정도 들고 나중에 헤어질 때 아프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 손녀를 1년에 4-4번만 보라니 그것도 명절 때만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뭔가 해야 한다고. 그리고 며칠 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제가 미용실에 갔는데 거기서 아는 언니를 만났어요. 그 언니 며느리가 지은이랑 같은 산후조리원을 다녔대요. 언니 며느리가 그러던데 거기서 지은이 봤대요. 그래요? 우리 지은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별로 안 좋은 얘기는 아닌데 언니가 머뭇거렸어요. 괜찮아요. 말해주세요. 지은이가 다른 산모들한테 그랬대요. 시댁은 없는 셈 치고 살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민수 어머니가 지은이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거였어요. 아니, 지은이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지은이가 시댁은 없는 셈 치고 살겠다고 했대요.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우리 지은이가? 응,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했대. 남편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말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도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결정? 지은이가 우리를 없는 셈 치고 산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여보, 그게 무슨... 아니, 생각해봐. 우리가 계속 매달리면 뭐가 달라져? 지은이도 힘들고 우리도 상처만 받고 차라리 선을 긋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날 밤 남편이랑 긴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지은이가 찾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달이 지났어요. 지은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서연이 100일이 다가왔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었죠. 그러다 100일 이틀 전에 문자가 왔어요. 민수한테서였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이번 주 토요일이 서연이 100일입니다. 오후 2시에 집에서 간단히 할 예정이니 오세요. 간단히, 100일을 간단히 한다고? 토요일이 왔어요. 저희는 100일 선물을 준비했어요. 금반지, 돌반지, 아기 옷, 꽤 많은 돈을 썼죠. 지은이네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이 와 있었어요. 민수 친척들이었어요.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죠. 서연이는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민수 어머니가 안고 있었고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있었어요. 우리 손녀 예쁘죠? 저를 닮아서 이렇게 예뻐요. 민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민수가 와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서연이 좀 안아봐도 될까? 제가 물었어요. 아, 네. 잠깐만요. 민수가 어머니한테 가서 뭐라고 말했어요. 민수 어머니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사람들 앞이라서 그런지 서연이를 건네줬어요. 서연이를 안았어요. 100일이 된 손녀, 많이 컸더라고요. 얼굴도 더 또렷해지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한 5분쯤 안고 있는데 민수 어머니가 다가왔어요. 사돈댁, 아기 좀 주세요. 사진 찍어야 해요. 아내, 서연이를 돌려줬어요. 그 후로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저희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민수 친척들은 서로 얘기하고 웃고 사진 찍고 저희는 그냥 투명인간 같았어요. 지은이가 음식을 내왔어요. 100일 음식, 케이크도 있었고 과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음식이 있었죠. 자, 다들 드세요. 민수 어머니가 말했어요. 오늘 음식 제가 다 준비했어요. 호텔 케이터링 시켰죠. 사람들이 와 대단하시네요. 역시 민수 어머니 하면서 칭찬했어요. 저는 조용히 먹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저는 남편한테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그만 갈까? 그래, 가자. 일어나서 가방을 들었어요. 민수한테 우리 먼저 갈게라고 말했어요. 벌써요? 좀 더 계시다 가시죠. 아니야. 우리 바빠서. 서연이 잘 키워. 지은이가 현관까지 따라왔어요. 엄마, 아빠,
지은아, 너 행복하게 살아. 저는 그 말만 하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남편도 눈물을 훔쳤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정말로 결정해야 할 것 같아. 무슨 결정? 지은이가 우리를 없는 셈 치고 산다면 우리도 서연이를 없는 셈 쳐야 해.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서연이는 우리 손녀인데. 나도 알아.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당하면서 살 순 없잖아.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집에 와서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정말 많이 고민했죠. 그리고 결론을 냈어요. 일주일 후 지은이한테 전화했어요. 지은아, 엄마야. 네, 엄마. 지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지은아, 너 시댁은 없는 셈 치고 살겠다고 했다며. 엄마, 그건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엄마도 결정했어. 엄마도 서연이를 없는 셈 칠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아, 너희가 엄마를 외할머니로 인정 안 하잖아. 단톡방에도 안 넣어주고 만나는 것도 막고 100일날도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럼 엄마도 서연이를 손녀로 안 볼게. 엄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은아, 엄마가 이제 너한테 부탁하지 않을게. 서연이 사진도 보내지 마. 명절 때도 오지 마. 너희가 원하는 대로 시댁하고만 살아. 엄마, 진정하세요. 엄마,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엄마 재산 있잖아. 한약방이랑 이 집. 원래는 넣어줄 생각이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 나중에 팔아서 봉사단체에 기부할게. 없는 셈 친딸한테 줄 건 없으니까. 엄마, 제가 언제 그랬어요? 엄마를 없는 셈 친 적 없어요. 지은아, 네 행동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말은 거짓말할 수 있어도 행동은 거짓말 못해. 엄마 이제 전화 끊을게. 앞으로 연락하지 마. 엄마도 안 할 거니까.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평생 딸한테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지은이한테서 문자가 수십 개 왔어요. 전화도 수십 통 왔고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흘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여니까 지은이가 서연이를 안고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엄마. 지은이가 울먹였어요. 왜 왔니? 돌아가.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알면 됐어. 이제 가. 엄마. 제발. 지은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 순간 뒤에서 누가 왔어요. 민수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민수 부모님도 왔더라고요. 민수 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지은아, 뭐 하는 거야? 왜 무릎을 꿇고 있어? 저는 민수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사돈댁도 들으세요. 저는 이제 서연이를 없는 셈 칩니다. 사돈댁이 원하시던 대로요. 사돈댁,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돈댁이 지은이한테 시댁은 없는 셈 치고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도 손주는 없는 셈 치겠다는 겁니다. 민수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제 재산도 봉사단체에 기부할 겁니다. 제 집, 제 한약방, 제 예금, 전부요. 없는 셈 친 딸한테 물려줄 건 없으니까요. 장모님, 민수가 소리쳤어요. 장모님, 진정하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희는 원하는 대로 한 거잖아.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뿐이야. 지은이가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엄마, 제발.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지은아, 나 이제 늦었어. 그때 민수 어머니가 앞으로 나왔어요. 사돈댁,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민수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 당당하던 사람이 떨고 있었어요. 사돈댁도 무릎 꿇으세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뭐라고요? 사돈댁이 무릎 꿇고 사과하시면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민수 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봤어요.
민수 어머니는 떨고 있었죠. 어떻게 제가. 그럼 이대로 끝내죠. 서연이도 없는 셈, 지은이도 없는 셈, 사돈도 없는 셈.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저는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잠깐. 민수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민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제 앞에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익숙했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낯선 모습으로 있었어요. 딸이 울고 사위가 고개를 숙이고 사돈이 무릎을 꿇고 있었죠. 저는 평생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아주 조용히 물었어요. 사돈댁, 이제 알겠어요? 존중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서로 해야 하는 거예요. 민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저는 그들을 보면서 말했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둡시다. 앞으로 저희를 없는 셈 취급하면 저도 여러분을 없는 셈 칩니다. 서연이도, 지은이도, 사돈도요. 그리고 제 재산도 한 푼도 안 물려줍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들어오세요. 서연이 얼굴이나 봐야겠네요. 지은이가 일어나서 제 품에 안겼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은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하면 돼. 저는 곧장 서연이를 안았어요. 제 손녀, 이제 진짜 제 손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단톡방에 저희도 들어갔고, 지은이가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고, 민수 어머니도 조심스러워졌어요. 더 이상 고통스럽지도, 슬프지도, 원망스럽지도 않았어요. 제가 제 존엄을 지켰고, 그들이 그걸 인정했으니까요. 가끔 서연이를 보러 갈 때면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나이가 많아도, 시어머니여도, 외할머니여도, 그리고 그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강해져야 한다고. 없는 셈 치고 살겠다던 며느리 앞에서 저는 손주도 없는 셈이라는 결단을 내렸어요. 그게 옳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은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